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진엽의 음악 에세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임영웅 씨의 첫 정규 앨범에 흠뻑 빠지고 계시죠? 제가 인스타그램에 오늘 좀 올렸거든요. 강의 때문에 간병분노를 탁 타고 가는데 한강이 너무나 예쁘더라고요. 63 빌딩이 보이고, 요즘에 63 빌딩이라고 안 한다며요? 네, 63 스퀘어라고 하던데, 네, 그냥 저는 그냥 감성상 63 빌딩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거기서 달려가면서 임영웅 씨의 정규 앨범들을 쭉 듣노라니 그냥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올렸죠. 예, 올리니까 바로 댓글에 광고 음악으로 되게 유명하신 감독님이 계세요. 제가 저랑 친한 형님인데, 그 형님도 대학 강의를 가고 있는데 간병문로를 타는데 이 노래를 들었다. 여러분들이 제 인스타그램에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형이랑 나랑 통했네요. 우리 다시 한번 만날까요? 뭐 이렇게 남자끼리 무슨 그죠? 예, 남자끼리 괜히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냥 추억이란 게 있는 사람들은,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현재 계속 진행형이거나 아니면 잊고 살았거나, 근데 갑자기 팍 터져 나오게 그런 음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게 계속 머리에 맴도는데 뮤비가 딱, 댓글에서 한 영신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역시 뮤비랑 같이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 그렇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아일랜드와 영국, 프랑스를 오가면서 이렇게 촬영을 했지 않겠습니까? 함께 감상하시면서 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가봅시다. 요런 맛이 또 다르니까 함께 한번 느껴볼까요? 너를 위해 해줄 것이 하나 없어서 보낼 수밖에. 처음에 오프닝에서 프랑스 광활한 대지에서 탁 걸어가는 그런 장면부터 시작해서 이제 첫 도입부가 들어가는데요. 뭐 그런 절문이죠. 너를 위해 해줄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때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래 네가 없이 사는 법을 알지 못해서 그래 울었다. 그 방 우두커니 앉아서 이 씬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리로드 편을 알기 때문에 알죠. 요때 이제 목이 조금 힘들어 했잖아요. 목 디스크 나와서 이렇게 계속 요렇게 하는 장면이었을 것 같은데, 그 햇빛이 들어오고 역광인 그런 구조를 담아서 얼굴이 그림자지면서 뭔가 내가 좀 힘들고 외롭고 우두커니 내가 외롭게 있다라는 것들을 좀 내포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보낼 수밖에 없었고. 원래 뮤직비디오 제작진하고 제가 몇 번 협업을 해보면서, 뮤직비디오 제작진이 먼저 미리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요, 뮤직비디오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구성을 짭니다. 그거를 약간 드로잉, 미리 뭐 A4 용지라든지 이런 데서 좀 그림식으로 이렇게 컷마다 이렇게 그림 그려요. 그게 뭐 정확한 용어가 있는데 그렇게 스케치를 합니다. 그런 정확한 용어가 있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제가 뭐 뮤직비디오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컷마다에 마치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컷마다 드로잉을 합니다.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한 그런 것들을 촥촥촥촥 담아서 그거를 담아오고, 대충 이런 컷, 이런 컷, 이런 컷, 이런 컷을 갈 겁니다. 그래서 한 4분여 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담아서 서로 또 회의를 해요. 그럼 또 수정할 것들은 또 수정하고 담을 것들은 담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전 답사를 가야 돼요. 미리 가서 지금 여기가 환경이 어떤지, 찍을 환경이 있는지, 아니면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기를 찍어서 뭔가 피해가 되지 않는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요건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작진들이 미리 프랑스에 넘어가서 아니면 아일랜드나 이런 것들을 사전 답사를 먼저 하는 그 팀이 있었을 거예요. 사전 답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임영웅 씨와 같이 가서 그 모든 계획에 짜서 오늘 일정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여기를 가야 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여기를 가야 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여기를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빡빡하게 짜여져 있었을 겁니다. 사전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환경에 여러 가지 여기 좋은데요? 가서 보니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괜찮은데 여기 스팟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좀 즉흥적으로 찍기도 하겠죠.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즉흥적으로 흘러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대형 뮤직비디오를 찍는데 야외에서 찍는 뮤직비디오를 로케라고 하거든요. 근데 해외 로케, 해외에 가서 이렇게 찍는 데 있어서 계획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냥 모든 게 즉흥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텐데 이거를 즉흥적으로 예쁜 집을 발견해서 찍었는지 아니면 미리 이 집을 선택을 해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예쁜 거예요? 왜 이렇게 예쁘고 주변이 어둡잖아요. 어둡게 담고 이 하얀 집을 부각시켜 놨는데 그게 외롭게 우두커니 홀로 있는 외딴섬에 홀로 있는 그런 외로움에 밝게 빛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외로운 예쁜 집 같지만 우두커니 서 있는 그런 하나의 외로운 존재 그거를 표현한 것 같아요. 이 노래 가사말처럼요. 순간순간을 울었다. 문을 탁 열고 시선을 딱 응시하고 창가로 걸어가는 모습. 제가 약간 이런 씬을 한번 찍어봤거든요. 찍어봤는데 잘 안 됩니다. 네, 가수로서 연기자의 어떤 DNA가 있어야 돼요. 임영웅 씨는 있는 거예요. DNA가 있어요. 문을 탁 받치고 이렇게 딱 서성이다가 저쪽으로 걸어가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가고 있잖아요. 저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촬영이 들어가는 순간 몸이 굳어요. 촬영하는 분들이 저보다 동생이었거든요. 동생들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찍다가 형 그냥 걸어가시면 안 돼요? 그냥 걸어가시면 안 돼요? 뒤뚱뒤뚱 하시지 마시고 다른 분이 대신 걸어줄 수 없어요. 이렇게 할 정도로 초반에 뮤비 찍을 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진짜 임영웅 씨는 지금 연기자의 DNA가 있다. 이것도 그 스케치에 있는 거예요. 그 씬을 고스란히 표현을 한 겁니다. 누군가와 이별을 하고 나서 한 며칠이 됐는데도 멍하니 밥을 먹었는지 삼켰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있는 한 남성의 모습을 담아놨습니다. 자, 옷을 탁 가지고 갔다. 옷을 탁 캐치를 했다. 그래서 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희망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그나마. 우린 끝났어. 우린 끝났지? 끝이 났구나.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혹시 조그만 희망, 상상, 가능성, 희망의 통로가 연결고리가 열린 것 같은데 옷을 입고 한번 나가보자. 엄청난 촬영 장비들이 이제 동원돼 있어요. 그런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찍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촬영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막 찍으면 그림이네. 됐다.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또 가사를 계속 음미했던 그런 또 장면도 생각나네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빠르게 다른 씬을 넘어갔어야 되기 때문에 NG가 안 나려고 가사를 계속 던져줘서 웃음이 빵 터졌던 그런 씬이 또 기억납니다. 그리고 이제 어두운 밤이 됐죠. 그래서 이 어두운 밤 씬을 위해서 해가 지기 전에 다 찍었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저도 촬영할 때 해진다. 그럼 해지기 전에 빨리 하자. 해진다. 이러다가 막 5분도 안 돼서 해가 져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못 남긴 적이 있어요. 그 계산대로 잘 안 흘러가더라고요. 해질녘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5분 만에 해가 져버렸어요. 그래서 잠깐 컷이 나오긴 했는데 그걸로는 많이 살리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쉽지 않아요. 뮤비. 그때그때 급변해요. 그러니까 계획을 아무리 하러 가도 그날의 환경이 중요합니다. 근데 날씨가 다 좋았죠. 그래서 뭐 제작진들이 임영웅 씨가 가면 해가 따라다닌다 할 정도로 우중충한 곳인데 날씨가 좋았고 프랑스도 해가 비치고 막 그랬잖아요. 여기 생강 밤에 저도 하루 정도 저녁에 저렇게 걸었던 날이 생각나요. 시린 폭포처럼 쏟아지는 날 코트를 하나 탁 걸치고 그냥 밖으로 나가서 내가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재회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파리지행 영웅님. 네, 영웅 씨가 이렇게 거리를 걷다 보니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상념에 잡히다 보니까
어느덧 밤이 되었고 밤에도 하염없이 걸어가고 있는 한 외로운 청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걸어가는 애니메이션에서 뭔가 타고 가는 장면이 있죠. 타고 가는 장면, 좀 멀리 다시 나왔다는 거죠. 멀리 나와서 에트르타 절벽이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광활한 대지까지 내가 왔다. 할까 서로 이거는요, 임영웅 씨와 장소가 다 있어. 그냥 찍으면 돼. 그냥 찍자. 그냥 찍으면 돼. 찍으면 그림이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해질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해질녘에 이게 단 몇 분 만에 이게 다 꺼질 수도 있어요. 갑자기 다 밤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아마 뭔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텐데 아마 한 큐에 갔을 겁니다. 스태프들이 다 감탄하면서 임영웅 씨도 이러면서 뭔가 한 번에 갔을 것 같은 예상이 들어요. 네, 한 번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되게 짧은 시간에 잘 끝낸 거죠. 그냥 보기만 해도 우리가 가슴이 그냥 이렇게 풀리지 않아요? 저기 갈 거예요. 저 꼭 갈 거예요. 수많은 예술가들의 영감을 준 곳 모네부터 해서 거기에 임영웅 씨가 또 걸어가면서 정말 예술가들이 정말 영감이 막 떠오르겠다 이런 데 오면 그래서 소감이 어떠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라면 김치 밥 먹고 싶다. 네. 이거 리로도 이어지는데 에피소드가 라면 김치 밥 먹고 싶다. 한국 사람은 라면 김치밥이에요.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묘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철저한 어떤 뭔가 끼니를 걸은 듯한 몇 날 며칠 집에 있다가 나와서 에트르타 절벽에 탁 와가지고 너를 만날 수 있을까 그리워하는 그런 화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인터뷰를 하니까 라면 김치 밥 먹고 싶다. 한국에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임영웅 씨의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걱정해 주시고 임영웅 씨가 그때 목 디스크 때문에 조금 아프셨고 그럼에도 일정을 강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표정에서 숨길 수 없었을 거예요. 아픈데 어떻게 숨겨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 작품의 주인공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조금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데 이 주인공과 같이 뭔가 하나가 되어서 몇 날 며칠 아무것도 못하고 그 사람만 기억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고 혼자 있는 연습을 내가 못한 어떤 한 남자의 모습을 고스란히 너무나 어떤 완성도 있게 담아냈다.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지만 그게 오히려 또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근데 이게 뮤직비디오에 이 주인공의 어떤 그런 느낌은 본의 아니게 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걱정은 많이 됐지만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더 절절해 보이고 표정에서 더 리얼하게 그 느낌이 담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잘 이렇게 좋은 건강한 모습으로 콘서트를 데뷔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상상을 하고 불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시대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과 함께 떨어져 있는 시간 나날들, 그리고 많은 분들과 함께하지 못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의 마음과 느낌을 담아서 그런 느낌을 담아서 내가 이렇게 하자. 우리 연기할 때 어떤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고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연기자들 많이 보셨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런 느낌으로 불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고스란히 노래와 함께 전해지는 것 같다. 그래서 뮤비 속에서 임영웅 씨의 연기, 표정, 그런 진실함, 간절함, 그리고 노래,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탁 가고 있다. 저는 이 노래를 파페라라고 정의를 했죠. 파페라 안에서도 파페라 발라드가 있거든요. 오페라에서도 발라드가 있습니다. 네, 발라드풍의 아리아가 있어요. 파페라 발라드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케스트라가 깔려 있고 스트링 루가 있죠. 오징어 OST
오징어 OST 음악 감독 정재일 씨 스트링 편곡도 했고 융스트링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스트링 사단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세션들이 합작을 했죠. 그런데 이 편성은 그냥 팝 발라드면서도 조금 세지만 오페라틱한 노래에 비해서는 세지 않죠. 어떤 팝 발라드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멜로디가 아주 드라마틱하다. 라라라라 파시오네. 약간 제가 이탈리아어만 넣으면 이거 완전 파페라 곡이다라고 팝과 오페라 합성어예요. 그래서 성악 가창을 하는 가수가 팝 사운드를 만나서 약간 부르는 그런 제가 주로 하는 노래 음악이거든요. 그런 느낌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적 씨가 조금 이적 씨답지 않게 원래 제가 이적 씨, 김동률 씨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적 씨는 밴드 사운드를 잘하고 김동률 씨는 원래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잘했어요. 김동률 씨가 제 기준으로서는 완전 파페라였거든요. 대중 가수가 저렇게 가곡스럽게 지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적 씨와 김동률 씨가 진짜 절친이거든요. 네, 서로 이렇게 조언해주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밴드 사운드에서 클래시컬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성숙하고 계신다. 김동률 씨가 좀 많이 도와줬나? 영감을 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적 씨가 좀 클래시컬하게 갔어요. 그런 곡을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줬고 이적 씨의 음악 안에서도 조금 더 대형 스케일의 멜로디를 썼거든요. 뭔가 성악 가창자가 불러도 될 법한 그걸 임영웅 씨에게 줬다는 거죠. 임영웅 씨가 타이틀로 선정을 했고 발라드지만 스케일이 큰 발라드. 사운드가 이렇게 해가지고 센 그런 게 아니라 멜로디 자체가 스케일이 큰 발라드. 광활하고 웅장한 자연. 그런 자연 속에서 임영웅 씨의 모습을 담은 뮤비와 함께 갈 수밖에 없었다. 음악 자체가 웅장하니 대자연 속에서 웅장한 느낌을 담아서 여기에 임영웅 씨를 담았고 임영웅 씨의 그 모습 자체가 우리가 큰 자연 속에 덩그러니 남겨진 외롭게 홀로 서 있는 나 자신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큰 자연, 큰 바다를 만나면 내 자신이 진짜 모래알밖에 안 되는구나. 이 우주 속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볼 때 진짜 모래알갱이와 같은 그런 존재구나. 그런 작은 존재, 외로운 존재, 우리는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구나. 결국은 우리는 혼자 있으면 안 돼. 우리는 함께 만나서 있어야 돼. 약간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린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나야 돼. 재회를 해야 돼. 할 수 있을 거야. 만나면 어떻게 할까?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까? 어떨까? 콘서트장에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콘서트장에서 울려 퍼질 만한 콘서트장에서 이 노래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고 여러분들이 한도 끝도 없는 그런 눈물을 쏟으실 때 어떨까요? 오늘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뮤직비디오와 함께 감상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좋으셨나요? 네, 좋으셨으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